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EV 섹터주는 지난 금요일장 테슬라와 리비아는 5%에서 6% 상승한 반면 루시드는 마이너스 2%로 하락했습니다. 자, 5.51달러 전일 대비 마이너스 2.04%였고요. 시가는 약 5.65달러였습니다. 장중 고가는 5.71달러, 저가는 5.48달러였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바로 5.48달러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주가가 계속 밀렸음에도 불구하고요. 5.5달러 부근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그럼 5.5달러에서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위쪽으로 여러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도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죠. 주가가 조금 반등하더라도요, 위쪽에 매물 저항이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요, 하락 추세 속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인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거래량은 663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평균 거래량은 약 1740만 주죠. 즉, 평균 거래량의 약 3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강한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현재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내는 움직임만으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추세를 바꾸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라지 스케일에서도 매도 압력이 강했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수 우위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을 막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죠. 자,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요. 상승 추세로 전환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유럽 사업에서 꽤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루시드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현지 리테일 파트너를 공식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뉴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네덜란드에 판매점 하나가 더 생겼다,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루시드가 손을 잡은 회사가 바로 페라리를 비롯해서 마세라티, 제규어, 랜드로버, 알핀, 로터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뤄온 자동차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루시드가 추진하고 있는 비용 절감, 조직 개편, 그리고 유럽 사업 모델 변화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루시드가 판매한 차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과 3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필 페라리 딜러인가? 그리고 루시드는 왜 지금 유럽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번 변화가 실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페라리 딜러가 중요할까요? 오히려 강점은 저판매량, 고가의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페라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세라티, 제규어, 랜드로버, 알핀, 그리고 로터스 같은 브랜드도 취급해왔죠. 특히 2025년에는 네덜란드에서 단 두 곳뿐인 로터스 딜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자, 루시드 에어나 그래비티는 테슬라 모델 3처럼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아직은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요. 고객 역시 차량의 단순한 이동 수단 기능보다 기술, 성능, 디자인, 희소성, 서비스 경험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리미엄 고객층이죠. 그렇다면 루시드 입장에서는 대량 판매에 특화된 딜러보다 페라리와 로터스를 판매해 본 딜러가 오히려 브랜드와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서 바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 렌터카, 보험, 정비, 차체 수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루시드가 현지에서 이 모든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자동차에서는 판매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10만 유로가 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차가 좋은가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디서 수리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따라서 이번 계약은 판매망 확대인 동시에 서비스망 확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라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시드의 유럽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루시드는 2021년 유럽 시장 진출 이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쇼룸을 구축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영점 중심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현지 딜러 에이전트를 활용하고요. 새로운 시장에서 수입 업체까지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조정하고 있죠. 루시드 공식 발표 역시 이번 계약을 독일에 이어 진행되는 유럽의 하이브리드 리테일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미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가 처음도 아닌데요. 루시드는 이미 독일에서 파트너십을 발표했죠. 이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였습니다. 이 두 계약을 연결해서 보면 방향성이 보이죠.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 네덜란드는 페라리 로터스 딜러, 즉 루시드는 아무 딜러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프리미엄 자동차 고객을 상대해본 업체를 중심으로 유럽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루시드는 왜 직접 매장을 만드는 대신 딜러를 활용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용입니다. 직영점 하나를 만들려면 부동산, 인테리어, 직원, 교육, 재고, 서비스 시설, 운영비까지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판매량이 충분히 많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판매량이 적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달에 몇 대밖에 판매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대규모 직영점을 유지한다면 차량 한 대를 판매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딜러를 활용하면 이미 존재하는 시설과 인력, 고객망, 서비스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번 전략은 적은 자본으로 판매 접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만 늘리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회사의 구조 자체도 바꾸고 있죠. 조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요. 재고도 줄이고 현금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도 직접 쇼룸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현지 파트너의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번 계약을 단순한 유럽 판매 확대 뉴스라기보다 루시드의 자산 경량화 전략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현실을 일단은 바라봐야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네덜란드에서 등록된 루시드 차량은요, 32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33대였죠. 즉, 오히려 한 대 줄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기간 네덜란드 전체 승용차 시장이 약 20만 2,469대였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루시드의 비중은 약 0.016% 수준입니다. 사실상 아직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32대 가운데 그래비티가 24대, 에어가 8대였습니다. 즉, 올해 네덜란드 루시드 판매량의 약 75%가 그래비티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루시드가 유럽에서 에어 하나만 가지고 싸웠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SUV인 그래비티가 판매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직은 너무 미비하죠. 자,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뉴스를 무조건 뭐 이렇게 호재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페라리 딜러가 루시드를 판매한다. 분명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직영점 대신에 현지 딜러를 활용한다.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비티 가격도 낮췄습니다.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더 많이 팔리는가? 현재 7개월 동안 32대라는 숫자는 너무합니다. 100대, 200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딜러와 계약해도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루시드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직접 매장을 만들고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직접 서비스망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이미 프리미엄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딜러의 매장, 인력, 서비스망, 고객 기반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루시드는 유럽에서 비용은 줄이고 판매 접점은 늘리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브랜드 이름도 딜러의 명성도 아닙니다. 판매량입니다. 그래비티 가격이나 새로운 트림, 프리미엄 딜러망 확대 이 세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요. 과연 루시드가 유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매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출시될 코스모스의 유럽 판매 기반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 실제 숫자를 통해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